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재 이론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화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인류가 그 불을 발견함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상당히 많은 이로운 점을 주었죠. 그죠?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자,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재산이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이제 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에 의한 재난, 재해, 이렇게 해서, 화재가 정의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자연 또는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불이 물체를 연소시키고 인명과 재산에 손해를 주는 현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불에 의해서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화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 불이 그 사용 목적을 넘어 다른 곳으로 연소하여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경제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현상. 이것도 이제 화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죠? 의도치 않게 화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화를 제외하거든요. 방화 제외하고,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출하 또는 방화에 의하여 불이 발생하고 확대되는 현상,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이제 조리를 할 때 부주의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실화,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을 말하며 사람에게 그죠?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불인 거죠. 해로운 불. 그죠? 우리에게 이로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해로운 불을 이제 화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의 의사에 반한.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같은 말이죠. 사람의 의사에 반한. 즉, 대부분의 사람이 원치 않은 상태의 불입니다. 난방 같은 경우, 난방을 할 때 우리 불을 피우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화재, 우리에게 재산에 피해를 주나 인명에 피해를 주는 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원치 않은 상태의 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소화의 필요성이 있는 불. 마지막으로, 소화에 효과가 있는 어떤 물건, 소화 설비나 소화 시설이 되겠죠. 자, 어떤 물건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바로 화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의 발생 현황을 보실 건데, 여기 보시면 총 3가지가 있어요. 원인별, 그리고 장소별, 계절별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그럼 먼저 원인별로 보시게 되면 화재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화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몰라요. 모르면 그냥 어떻게 결론 내려요? 전기 화재다. 전기 합선됐다. 그죠? 누전됐다. 그래서 전기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할 뿐더러 우리가 이제 원인을 모를 때도 바로 전기 화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담배를 많이 안 피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서 담뱃불에 의한 화재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방화. 자, 이건 이제 사람이 이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거죠. 그죠? 방화에 의한 화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불장난.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불장난 하다가 집을 다 태워 먹을 뻔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불장난에 의한 화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기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별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주택,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택, 그 다음에 차량 화재, 그 다음 공장. 그죠? 공장. 최근 들어서 이제 공장 있죠. 화학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화재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이제 피해가 가장 큰 거는 어디예요? 공장이 되겠죠. 피해가 제일 큰 거는. 그죠? 그 다음 식당에서 주방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절별로 보시게 되면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죠. 그죠?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날씨의 특성상 건조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 이제 봄 같은 경우, 그죠? 산에서 그 산불 같은 경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겠고요. 여름은 이제 습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화재의 빈도가 좀 낮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계절은 겨울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겨울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화재의 특성이에요. 화재의 특성을 이제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화재의 특성으로는 우발성입니다. 우발성.
우발성.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우연하게 화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해요. 언제 어디서 화재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죠? 이렇게 우발적으로 화재가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 확대성. 확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뭐 외부 공기에 의해서 화재가 옮겨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대성. 화재가 그 화재의 확대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죠? 확대. 그래서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다음 불안정성이다. 그죠? 그러니까 화재는 안정성인 것보다는 되게 불안한 상태로 화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불안정성.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비정형성. 그러니까 여기서 정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화재의 그 모양이 일정하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재의 그 화세는 상당히 달라요. 그 장소나 그 가연물의 종류나 가연물의 양에 따라서 그 화재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정형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특성 네 가지예요. 우발성, 확대성, 그리고 불안정성, 네, 비정형성. 이렇게 해서 화재의 특성도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이제 화재를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소방에서 얘기할 때는 총 네 가지 화재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일반 화재, 유류 및 가스 화재, 그 다음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억을 하실 것은 이 화재의 그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A급. A급이라고 해요. A급. 일반 화재는 자 A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류 및 가스 화재 같은 경우는 B급 화재. 그죠? B급. 그리고 전기 화재는 C급. 전기 화재 C급이고요. 그다음 금속 화재는 D급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 화재에 따른 급수 있죠. A, B, C, D급. 이거를 잘 매치하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색깔도 중요한데,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색깔이다?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네, 백색으로 표시하고요. 백색, 일반 화재예요. 그 다음 유리 및 가스 화재는 황색.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가스 경보기 있죠. 가스 누설 경보기 있죠. 그때 이게 점등되는 게 황색 점등되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그래서 가스 화재, 유리 및 가스 화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황색으로 네,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전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 네, 청색이고요. 그리고 금속 화재는 네, 무색입니다. 무색. 색깔이 없다는 거죠. 무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각각의 화재에 따른 어떤 가연물들이 있는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목재나 고무, 섬유, 그다음 종이 같은 경우를 이제 일반 화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가연물 있죠? 일반적인 가연물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화재의 그 물질들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 및 가스 화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류, 기름이죠, 기름, 그죠?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에서 등유, 뭐 가솔린, 우리가 알고 휘발유죠, 에틸 알코올, 뭐 LPG 이런 것들을 유류 및 가스 화재의 그 가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전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화재는 어떤 물질이라기보다는 원이죠, 원인. 그죠? 그래서 과전류에 의한 또는 과부하에 의한 화재. 그 다음 지락, 그 다음 단락, 트래킹, 정전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다 전기 화재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속 화재의 가연물로는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말 그대로 금속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속 화재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화재에 따른 급수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색상, 표시하는 색상, 그리고 적응 물질까지 꼼꼼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화재의 형태를 보실게요. 화재의 형태. 자, 첫 번째로 이제 확산, 화염, 확산.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화재가. 그죠? 자, 확산, 화염이라는 거는 자연 화재의 대부분이 확산, 화염의 형태를 가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불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점점 더 넓어지잖아요, 화재의 범위가.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확산적으로 화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에 보시면, 자,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인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법칙이냐면은, 뭐가 확산되는 거라고요?
화재가 확산되는 그 속도의 그 비를 말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동일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거죠.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밀도를 넣어도 성립이 되면, 자, 분자량이 작고 밀도가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V2분의 V1 이건 뭐예요? 기체의 확산 속도 V1, V2고요. 그 비율은 루트 로 1분의 로 2. 서로 뭐예요? 지금 1, 2가 바뀌었잖아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한다는 거죠. 반비례. 그죠? 그래서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그죠? 분자량, M1, M2. M1, M2가 분자량이고요. 로 1, 로 2가 이게 밀도예요, 밀도. 그죠? 그래서 분자량에도 반비례하고, 그다음 밀도하고도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예요. 분자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밀도도 작으면 작을수록 확산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진다는 거죠. 왜?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마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돼요. 뭐 공식을 물어보진 않고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 발화입니다. 자연 발화. 자, 이거는 용어 그대로 자연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자연 발화.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시면, 자,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발화온도가 뭐예요? 발화. 불꽃을 대지 않았을 때도 스스로 타는 온도예요. 최저 온도. 그래서 발화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여기 나왔죠? 스스로 발열하는 것. 스스로. 그죠? 점화원 없이 스스로 발열하는 거예요. 스스로 발열하는 것으로 산화, 분해, 흡착, 그 다음 중합, 발효 등에 의해서 열이 장기간 축적돼요. 그러니까 열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열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타는 게 아니라 열이 축적이 되어서 많이 축적이 되면 그때 자연 발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발화원 없이, 점화원 없이 발화점에 도달해서 스스로 연소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 발화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연소한다고요. 스스로. 자,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자연 발화의 조건이 나와요. 자연 발화.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기 위한 조건. 즉, 열 축적. 그죠? 열 축적이에요. 말 그대로. 열이 많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보시게 되면 발열량이 클수록 열 축적이 용이하다. 발열량. 열을 많이 방출하면, 그죠? 열을 많이 방출하게 되면 열 축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작아야 열 축적이 용이하다. 자,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열 전도율이 작아야 그만큼 열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의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온도가 낮은 것보다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표면적이 넓으면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자연 발화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연 발화의 조건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반대로 그 자연 발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법, 방지 대책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열 축적이 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그러니까 이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건조할수록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왜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해야 되냐? 자, 보세요. 습도가 높으면 거기서 미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미생물에 의한 열에 의해서 바로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조하게 유지를 해줘야 오히려 자연 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좀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해야 돼요. 어떨 때? 자연 발화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장실의 온도를 낮출 것.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 주위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 저장실의 온도를 오히려 낮춰주면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네요. 통풍이 잘 되게 할 것. 통풍이 잘 되면 당연히 열이 축적되지 않고 다 분산되겠죠. 그죠?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퇴적 및 수납 시 열이 쌓이지 않게 할 것. 그죠? 이것도 근본적으로 열의 축적을 방지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 다음에 열 전도성을 좋게 할 것. 그죠? 열 전도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을 다른 곳으로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열 전도성을 좋게 할 것. 그리고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과 접촉을 피할 것. 그죠? 이 정도 자연발화 방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발화의 형태를 보세요. 형태는 지금 크게 5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중합열, 발효열. 자, 여기서는 뭐냐? 일단 산화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와 반응했을 때 그 그죠? 반응했을 때 발생한 열이에요. 산화열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열.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열 같은 경우에는 건성유 및 반건성유, 원면, 석탄, 금속분, 이제 고무 분말, 기름걸레.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기름걸레를 이렇게 상온에 방치해 두면 어떻게 돼요?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름걸레 나오잖아요. 이건 무조건 산화열이죠. 그죠? 답은 산화열이에요. 그다음 분해열. 자, 분해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떠한 물질이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이죠. 그래서 아세틸렌, 에틸렌, 산화에틸렌, 셀룰로이드, 니트로셀룰로스. 이거 말고도 더 있겠죠. 그죠? 대표적인 것들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흡착열. 자, 흡착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흡착할 때 발생하는 열인데, 이제 어떤 수증기가 고체 표면에 붙는다. 그죠? 흡착할 때 발생한 열인데, 대표적인 것은 이제 활성탄이나 목탄, 유연탄 이러한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중합열. 자, 중합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2가지 물질이 이렇게 합치면서 화학적인 반응을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열이 바로 중합열인 거예요. 중합열. 이게 화합할 때. 그래서 아크릴로 니트릴, 그리고 스티렌, 초산 빈혈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발효열. 발효열 같은 경우는 어떤 미생물이 이제 발효할 때 발생하는 그런 열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곡물, 건초, 먼지, 퇴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발효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의 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 발화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훈소입니다. 자, 자, 여기서 훈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훈소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착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가연물이 발화되지 못하고 다량의 연기죠, 연기가 발생되는 연소 형태가 바로 훈소랍니다. 훈소. 그러니까 연기가 이제 가연물이 발화되지 않고 연기만 나는 것을 이제 훈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꽃 없이 연기만 내면서 타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 후에 발열될 때의 연소 상태를 바로 훈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도 돼요. 연기. 발화되지 못하고 연기가 발생하는 연소다. 이게 훈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예혼합 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연성 기체 등이 공기 중의 산소와 그 연소 범위를 형성한 상태에서의 연소이다. 이것을 바로 예혼합 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소실 정도에 따른 이제 화재의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소화재, 반소화재, 부분소화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전소화재 됐다, 부분소 연소됐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소화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70% 이상이 소실됐다, 그죠? 70% 이상이 소실된 형태를 바로 전소화재라고 부르는 거죠. 전소화재. 그 다음에 반소화재인 경우에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30%에서 70% 미만 소실된 상태를 반소화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소화재는 이제 전소화재도 아니고 반소화재도 아닌 화재를 바로 부분소화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수치들을 기억해도 돼요. 전소화재는 70% 이상이고요. 그다음 반소화재는 30% 이상, 70% 미만. 그죠? 수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상입니다. 화상. 자,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통 사람들이 그 화재에 의해서 그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때 뭐 몇 도 화상이다, 몇 도 화상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화상 1도 화상부터 4도 화상에 해당하는 그 내용 있죠. 그 증상들을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1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표층 피부가 일단 손상이 돼요. 1도 화상은 손상이 되고요. 그 손상된 부위가 빨간 색깔. 네, 빨간 색깔을 띠고 그리고 가벼운 통증 정도를 느끼는 정도입니다. 1도 화상은 제일 낮은 등급인 거죠. 그 다음에 2도 화상은 이제 보다 깊숙이 피하까지 손상을 입어서 그 부위가 분홍 색깔, 네, 분홍색을 띠고 분비물이 피하까지 모여 물집이 생깁니다. 물집. 이제 2도 화상 정도 되고요. 그 다음 3도 화상은 좀 더 피해가 더 크겠죠. 그죠? 자, 피하 지방질까지 열이 깊숙이 침투된 것으로 자, 부위가 건조된 상태이며 회색 및 검은색으로 변하고 말초 신경까지 손상을 입어서 아프지 않다. 그죠? 신경까지 손상을 입어서 아프지 않대요. 3도 화상이 입으면. 그 다음에 4도 화상이 입잖아요. 자, 열에 의해서 자, 근육은 물론 뼈까지 손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4도 화상이 입으면. 그래서 이렇게 각 화상별로 몇 도 화상별로 그 증상 정도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화재하중입니다. 화재하중. 자, 이 화재하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의 뭐 가연물의 양이나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화재하중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재하중의 정의는 일단 뭐냐면 화재하중은 그 건축물 있죠, 건축물. 그 건축물에 그 화재가 발생한 그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이제 화재 하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중이 무게죠, 무게. 그렇죠? 무게.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화재 하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식 있죠, 이거 화재 하중 구하는 식이에요. 식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단 그 GT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GT. 이게 이제 가연물의 양입니다. 가연물의 양. 그다음에 HT라고 하는 건 뭐예요? HT는 가연물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입니다. 가연물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고요. 그리고 이 H라고 하는 게 뭐예요? H는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 그래서 이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얼마예요? 4,500이에요.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얼마라고요? 4,500이라고요. 4,500. 그리고 A의 값은 이제 그 화재가 발생한 구역의 이제 바닥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Q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연물의 전체 발열량 다 합친 거. 그죠? 시그마라는 건 다 합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연물의 전체 발열량이 되는데 이거예요. 이 화재하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기 시험에서 이 공식을 적으라는 그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실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필기에서는 뭐 이제 공식을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화재하중이라는 그 정의를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재의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4,500이라는 거, 이 정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아래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화재하중은 가연물 등의 연소 시 건축물의 붕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하중이다라는 거죠. 그죠? 화재 실도는 화재 구역에 여기 나와 있네요. 중요한 거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다. 이게 화재 하중의 정의예요. 아시겠나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래서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죠. 맞나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죠? 단위까지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일반 건축물에서 가연성의 건축 구조재와 가연성 수용물의 양으로서 건물 화재 시 발열량 및 화재 위험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화재 위험도, 그죠? 가옥도 같은 경우. 그 다음 건물 화재에서 가열 온도의 정도를 의미한다. 건물의 내와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중요한 거죠. 단위 면적당 건물의 가연성 구조를 포함한 양으로 정한다.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가옥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화재 가옥도.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화재 하중이죠. 화재 하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재 가옥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화재 하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화재가 더 커진다는 거죠. 가옥도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창문 등 계구부의 크기입니다. 계구부. 창문 같은 경우 계구부인데 이제 그 바람이 공기가 얼마큼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큰 요인이 된다는 거죠. 화재 가곡도에. 그다음 가연물의 배열 상태. 뭐 가연물의 배열 상태가 뭐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지 이렇게 띄엄띄엄 붙어 있는지 그 배열 상태도 화재 가곡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가연 물질의 연소열. 그러니까 이거는 가연 그 물질마다 어떻게 돼 있어요? 연소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연소열이 많으면 많을수록 화재 가곡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다음 공기의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공기가 많이 공급될수록 어떻게 돼요? 연소가 더 잘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도 영향이 되고요. 그다음 가연 물질의 비표면적. 그죠? 표면적. 그래서 산소와 접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더 넓으면 넓을수록 더 화재가 더 막 커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재 가곡도에 그 영향을 주는 요인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류 화재입니다. 유류. 자, 유류 화재에서는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그 유류 화재의 그 현상. 자, 재 현상들이 나와요.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먼저 자, 비중 볼게요. 자, 유류는 물보다 비중이 어때요? 가볍죠? 그래서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안 섞이잖아요. 단지 기름의 비중이 물보다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어요. 기름이. 그죠? 그래서 비중이 자, 가벼워서 주수소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려서 소화하는 거죠. 주수소화는. 그래서 물 위에 떠서 그 유면이 확대되기 때문에 자, 화재 확대의 우려가 커요. 그래서 그 유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물을 뿌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료 화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마른 모래나 뭐 팽창 질석 같은 경우로 질식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포소화 약재 등으로 유면을 덮어서 질식 소화를 시켜줍니다. 유류 화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류 화재의 그 재해 현상을 보시면 자,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바로 보일 오버. 보일 오버. 그러니까 여기서 보일이 뭐예요? 보일은 끓는다. 그죠? 끓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끓는다는 뜻이에요. 보일 끓어서 오버 넘친다. 그죠? 그러니까 탱크 안에 있는 그 유류가 끓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따지면. 여기 보세요. 중지류의 탱크에서 장시간 조용히 연소하다가 탱크 내에 잔존 기름이, 남아있는 기름이 갑자기 분출하는 현상. 끓어 넘친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분출하는 현상을 보일 오버라고 하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들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유류 탱크에서 탱크 바닥에 물과 기름의 에멀전. 자, 이거 에멀전이 뭐냐면 그 섞이지 않는 그 두 물질들의 그 혼합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 물과 기름이 그렇잖아요. 안 섞이잖아요. 그죠? 물과 기름의 그 에멀전이 섞여 있을 때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탱크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물이 끓잖아요. 물이 끓으면서 그 유류까지 같이 끓어 넘친다는 거죠. 물이 끓으면서. 자, 연소 유면으로부터 100도씨 이상의 열파가 탱크 저부에 고여있는 물을 비등하게 하면, 비등이 뭐예요? 비등이 끓어 넘치는 거예요. 비등하게 하면 연소유를 탱크 밖으로 비산시키며 연소하는 현상이다. 이게 다 뭐라고요? 다 보일 오버라고요. 보일 오버. 끓어 넘친다고요. 그 다음에 유류 탱크의 화재 시에 탱크 저부의 물이 뜨거운 연료층에 의하여 수증기로 변하면서, 그죠? 물이 좀 끓으면 뭐예요?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변하잖아요. 그죠?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작스러운 부피 팽창. 그죠? 그러니까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면 부피가 거의 1700배 정도로 커져요. 그래서 부피 팽창을 일으켜서 유류가 탱크 외부로 분출하는 현상이다. 뭐라고요? 보일 오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탱크 저부의 물이 급격히 증발하여 탱크 밖으로 화재를 동반하며 방출하는 현상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 탱크 저부에 있는 물이 끓어 넘치면서 이 유류까지 같이 흘러 넘치는 것을 다 보일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보일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프로스 오버. 프로스. 자, 보시면 자, 프로스 오버는 무엇이냐면 내용 한번 볼게요. 저장 탱크 속의 물이 점성을 가진 뜨거운 기름의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기름이 넘쳐 흐르는 현상을 말하며 대개 뜨거운 아스팔트를 물이 들어있는 탱크 속에 넣을 때 발생한다. 그래서 이 프로스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왜 뭐 우유 같은 경우죠. 우유 같은 거 거품 나잖아요. 거품이 넘치는 거. 뭐 맥주를 따를 때 맥주에서 거품 나오잖아요. 그 거품이 계속 넘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안에 있는 그
그 액체가 넘치는 게 아니라 거품만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플러스 오버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자, 뜨거운 기름의 표면, 물이 그 뜨거운 기름의 표면 아래에서 끓을 때 화재를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잔 안에 있는 물이 넘치지 않고 거품만 넘치는 것처럼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기름이 넘쳐 흐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플러스 오버입니다. 플러스 오버. 자, 그 다음에 오일 오버. 자, 오일이 뭐예요, 오일? 오일이 기름이죠, 기름. 이것도 흘러 넘친다는 얘기인데, 저장 탱크 내에 저장된 유료 저장량이 내용적이라고 하는 건 탱크죠, 탱크. 탱크의 내용적의 50% 이하로 충전되어 있을 때 화재로 인하여 탱크가 폭발하는 현상을 바로 오일 오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슬롭 오버. 네, 슬롭 오버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물이 연소유의 뜨거운 표면에 들어갈 때, 기름 표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슬롭. 이 슬롭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흘러 넘친다는 얘기예요. 슬롭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유화제로 소화하기 위한 물이 수분의 급격한 증발에 의하여 액면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열 유층 밑에 냉류가 급히 열팽창하여 기름의 일부가 불이 붙은 채 탱크벽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바로 슬롭 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일 오버, 플러스 오버, 오일 오버, 슬롭 오버를 잘 비교하셔서 그 용어를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재 이론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바로 유류 화재의 정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유리 화재에 대한 현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화재 이론에 대한 내용을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